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갑작스런 발표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작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한미 간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비용을 100% 내지 않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훈련 중단 등을 협의합니다. 이후 NSC 전체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상적인 태세 훈련은 하되 6개월마다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매년 2월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8월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해왔습니다. 훈련에 미국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는 40억 원 정도, 한 개 항모 강습단은 4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우려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에 가기 전에 오늘 오후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비핵화 조치 과정에서 앞으로 들게 될 막대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한국을 찾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도착에 앞서 자신의 SNS에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 확인된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 검증을 강조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은 절차의 공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넘긴 상황. Next week to go into the details. Secretary Pompeo, next week with John Bolton and our entire team to go over the details and to get this stuff done.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비핵화 비용 문제를 거론한 만큼 And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them very greatly. I think they're prepared. Been paying a big price at a lot of different places, but so.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에는 4개 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1번, 2번, 3번 합의는 북한 노동신문이 하루 전날 보도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노동신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출국 사실을 전하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고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북미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의 3개 조항이 보도 내용과 같았습니다. 북미 담판에서 추가된 건 유해 송환과 관련된 4번째 항뿐이었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어제와 북미 공동성명에서 맹시된 합의문 간에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미 북미 양측 간에는 상당 부분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선언문 골격이 두 정상이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남자선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해 핵협상에 대한 북한 주민 설득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중국 베이징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한 이후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아서 북미 회담 결과를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에어차이나 소속 여객기가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에도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중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베이징의 귀빈 숙소인 조어대 주변에도 한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베이징에 착륙한 비행기에 어떤 인물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회담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찾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방중한다고 밝혔습니다. 届时，中美双方将就两国关系发展以及共同关心的重要国际和地区问题交换意见。 김 부위원장이 그보다 앞서 베이징을 찾아 회담 결과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기 2대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했던 중국 역시 향후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숙소뿐만이 아닙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수행단은 귀국길에 비행기 2대를 띄우면서 끝까지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순진 기자입니다. 6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늦은 밤 무렵에야 호텔에서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젯밤 이곳 창의공항을 통해 중국 전용기를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북한은 중국 고위급 전용기 2대를 띄워 김 위원장이 어디에 탑승했는지 알 수 없게 연막작전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싱가포르 공항에선 중국 전용기 2대가 20분 간격으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오늘 아침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상공에서 편명을 바꿔 평양으로 들어갔고 오늘 아침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북미 회담 결과를 중국에 통보하기 위해 북한 고위 관리들이 탑승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싱가포르 입국 때도 북한은 중국 전용기와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를 연달아 띄우며 연막작전을 펼쳤습니다. 집권 이래 첫 장거리 해외 방문이었던 만큼 김 위원장의 신변 노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입국부터 귀국까지 북한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머문 곳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착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김 위원장은 뭘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황아람 기자가 김 위원장의 2박 3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이곳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이동을 돕기 위해 지원한 전용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곳에서 곧장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세인트 리지스 호텔입니다. 김 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호텔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도로 곳곳에는 소총을 든 무장경찰이 배치가 됐고요. 또 김 위원장이 이동을 할 때면 시민과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묵었던 샹그릴라 호텔과의 직선 거리가 570m밖에 되지 않는데요. 가까운 숙소 거리만큼이나 두 정상의 마음도 가까워졌을까요? 김 위원장의 첫 공식 행보는 이곳 이스타나궁에서 가진 리센융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인데요. 장소를 제공하고 실무 준비를 맡아준 싱가포르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 비용 역시 싱가포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은 한밤중 싱가포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초대형 식물원으로 불리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그리고 싱가포르의 오페라 하우스, 에스플래네이드, 제 옆으로 보이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전망대까지 둘러봤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함께 셀카를 찍는 타격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시민, 관광객, 그리고 취재진들을 향해서 손인사와 함께 환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김 위원장은 이곳 카펠라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기의 담판을 벌였습니다. 두 정상은 함께 호텔 주변 정원을 산책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나란히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장면은 역사의 한 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어젯밤 중국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수락한 만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곳은 세기의 핵담판이 치러진 싱가포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7시 15분쯤을 조금 넘겼는데요. 이 뜨거운 햇볕은 한층 가라앉았지만 온기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날씨처럼 한껏 달아올랐던 북미 정상회담의 열기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은 오늘도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보도해드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첫 소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일방적인 양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신뢰를 보냅니다. I just think that we are now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 believe that he's going back and will start it virtually immediately. 다만 무슨 근거로 비핵화 의지를 믿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했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stopped playing those war games that cost us a fortune. You know, we're spending a fortune every number of months. We're doing war games with South Korea. I want to stop that. 그동안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 믿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당초 미국이 강조한 CVID 원칙에서 V와 I가 빠진 합의문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양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CNN은 북한이 증명할 수 없는 약속으로 체제 보장을 얻어냈다며 진정한 승자는 김정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야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처했습니다. This communique lists denuclearization as a far-off goal, but includes no details about a pathway to achieving it. No details about how the United States might verify. 북미 정상의 합의문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 내에서 강한 의심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빠른 조치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번 합의문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경비가 삼엄했던 김 위원장의 숙소도 가림막과 검색대가 치워지는 등 한층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가 머문 방만큼은 여전히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호텔을 둘러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모여들었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 호텔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대형 가림막도 사라졌습니다. 호텔 입구엔 24시간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된 상황입니다. 덕분에 검색대에 자리를 내어줘야 했던 기존 시설물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이동식 CCTV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기간 오갈 수 없었던 택시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호텔 주변 도로에 설치됐던 방호벽도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이 차단된 곳,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머문 초호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입니다.
꼭대기층에 단 하나뿐인 이곳은 하루 숙박비가 약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공유는 못해드리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확실히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방 정비도 아직 안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간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측은 언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20cm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회담장에선 그런 키 차이를 많이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권호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의 시작을 알리며 악수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190cm의 트럼프 대통령과 168cm의 김 위원장이 마주했지만 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때보다 김 위원장의 키는 더 커 보입니다. 비밀은 김 위원장의 구두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신은 구두와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신은 구두를 비교해보니 구두굽 높이와 발의 각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보다 훨씬 큰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10cm가 넘는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정상들은 리더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키높이 구두를 신기도 합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키높이 구두를 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끼리 악수나 대화를 할 때는 수평적인 시선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사자들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김 위원장의 구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철저한 준비가 엿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어제 북미 회담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인 납북자 송환 문제도 언급이 됐죠. 일본 아베 총리는 내친 김에 북일 회담도 본격화하려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직접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Yeah, it did. Abduction, absolutely. This Prime Minister Abe's one of his certainly. 기다렸다는 듯 아베 총리는 직접 해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日本が北朝鮮と直接向き合い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決意をしております。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간부들에게 무대가 바뀌었다. 슬슬 해결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9월 중순 러시아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9월에 있을 총리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うまく対応していかないと自民党の9月の総裁選挙においてそれが問題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大変な負担だと思います。 납북자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극적談判이 아니고서는 해결의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서울광장 스튜디오입니다.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그 결과가 궁금한 지역 어느 곳인가요? 이번엔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 뒤로 보이는 이 서울시청에서 일할 일꾼 누구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박원순 시장의 3선 유력해 보이죠? 서울 안국동에 있는 박원순 후보 캠프입니다. 박 후보는 아직 이곳 캠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캠프를 찾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박 후보는 55.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승리가 예상되자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잠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현재 0.2%의 개표를 보이는 가운데 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줄곧 앞서왔는데요. 오늘 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 되는 동시에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도약하게 됩니다. 당선 윤곽은 잠시 후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정치인의 정치적 앞길도 오늘 선거 결과로 적잖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앞날을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로 복귀했던 홍준표 대표. 거친 화법 때문에 막판에 선거 유세에서 제외되는 수모까지 겪은 뒤 읍소 전략을 폈습니다. 막말하지도 않았는데 막말했다고 자꾸 뒷부씌우길래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사과한다. 우리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좀 봐주시라.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거취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의종군 선언을 한 뒤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후보. 제가 어떻게 서울을 바꾸겠다는 그 말씀을 선거 기간 내내 서울 시민들 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2위 자리마저 김문수 후보에게 내주고 득표율마저 저조할 경우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직후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있을지 모를 정계 개편에서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새로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칠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유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세 사람의 정치 인생은 분명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표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경기와 닮은 면이 있죠. 그런데 몇몇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도박판을 벌인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입니다. 평소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적중하면 배당률만큼 돈을 따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6.1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판돈을 걸게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들 가운데 유력 후보들만 따로 추려 배당률을 정한 다음 실제로 돈을 건 후보가 당선되면 배당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떤 후보에 얼마를 걸어야 할지 상담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돈을 거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회원가입 단계부터 깐깐한 보안 절차를 거쳐 운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에 가입해요. 가입해 주신 예금주분 성함이랑 은행이랑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좌번호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경찰은 선거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참여 회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막판까지 판세 예측이 가장 어려웠던 경기도 선거 결과도 출구조사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네, 여배우 스캔들까지 포함된 네거티브 공세 속에 막판까지 혼전이 예상됐던 경기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도영 기자, 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공개된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9.3%의 득표율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지막까지 혼전을 거듭한 것으로 꼽혔는데요. 재선에 도전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와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이재명 후보도 선거 초반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찌감치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판세를 뒤흔든 것은 네거티브 공세였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 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 이른바 해경군 김 씨 SNS 계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는 남경필 후보 측에서 이 후보의 형수욕설 음성 파일을 거론한 데 이어 한국당이 이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선거 막바지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후보 공격에 가세해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가 59.3%, 남 후보가 33.6%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후보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1개 시군에 1,300만 인구를 가진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선거전은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 화성에서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번엔 이른바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아성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이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출구조사에서 김경수, 오거돈 두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섰죠? 네, 우선 낙동강 전투로 불릴 만큼 경남 지역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혀왔습니다. 사상 첫 민주당 도지사가 탄생할지 보수가 맥을 이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한국당 김태우 후보를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사무실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던 김경수 후보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대로 김태우 후보는 캠프 사무실은 출구조사에서 뒤지는 걸로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구조사 수치는 김경수 후보 56.8, 김태우 후보는 40.1%였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선거전 내내 이 문제가 최대 화두였고 국회 특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악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후보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김태우 후보는 막판까지 숨어있는 샤이 보수에 기대를 걸었으나 출구조사에서 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오거돈 후보가 58.6대 35.4%로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만약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산시장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 성향 정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울산시장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한국당 김기현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후보 사무실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로 원희룡 후보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던 곳이죠. 출구조사에선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이었는데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진 기자. 네, 1, 2위 후보들의 캠프 지금 어떻습니까? 네, 방송과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캠프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 캠프 모습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문대림 후보 41.8%, 원희룡 후보 50.3%였습니다. 원 후보 측은 크게 환호하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원 후보는 아직 캠프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밤 9시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후보 측은 차이가 9%포인트 이내이고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제주 지역 투표율은 65.9%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양강 체제를 만들며 각출전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점을 앞세워 제주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데 여당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일단 출구조사에서는 뒤졌습니다. 반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원 후보는 4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워 바닥 민심을 두루 살폈는데요. 원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중앙정치를 바라보지 않고 제주 인재를 중용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원 후보가 토론회장에서 이 공항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출구조사 그리고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 여러분들이 오늘 뽑은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나요? 이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각 당의 희비도 현재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각 당의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원 기자, 일단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죠? 네, 추미애 대표는 출구조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1년 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대표는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된 밤 9시 다시 이곳 민주당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되지 못했던 경남도지사에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선거 막판 여배우 스캔들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도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대로 민주당이 12곳 중 10곳에서 승리하면 의석수는 129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등과 연합하면 진보 진영이 원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아무래도 그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쳤죠?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단 2곳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분 만에 당 지도부 대부분이 이곳 선거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즐겨 쓰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적었는데요. 홍 대표는 지방선거에 앞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키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 대표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에 이곳 당사를 떠났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원내대표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하고 암담하다, 모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당직자들도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곤 전 지역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당직자들 사이에서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선거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숨은 표를 기대했던 바른미래당도 한국당만큼이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바로 당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현재 3위로 예측되는데 당 표정 어떻습니까?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당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실망스러운 표정 속에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장 집중한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득표율 1위로 예측된 반면 안 후보는 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오자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처지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는 분석입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당사를 떠났습니다.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박주선 공동대표도 낮은 득표율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숨은 중도 보수표를 기대했지만 개혁적 보수 노선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 당의 입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존립과 함께 안 후보의 정치 생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안 후보는 잠시 뒤 당사를 방문해 당직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앞서 안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채널A 야외 스튜디오에서 각 당의 반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인데요. 민평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은 당사에 모여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볼까요? 이사연 기자, 민평당은 아무래도 호남 지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네, 조배숙 대표와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아직 기대감을 놓지 않고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앞서 출구조사 결과도 함께 지켜봤는데요. 임정혁 전북도지사 후보와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도부는 큰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민평당은 기초단체장 투표 결과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총 44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냈는데 이 중 30명이 호남 지역 후보였습니다. 최소 8곳에서 당선자를 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투표로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기초의원 당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것과 50여 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인천 남동구청장에 도전한 배진교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개성 넘치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요. 인증샷을 올리면 최고 500만 원의 당첨금을 주는 이색 이벤트까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이 빼놓지 않는 건 바로 인증샷. 도장이 잘 보이게 찍거나 하나, 둘, 셋. 투표소 주변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다. 인증샷을 찍음으로써 나중에 가족끼리 사진을 볼 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트 손 모양부터 영화 속 캐릭터를 따라하는 등 개성 있는 투표 인증샷이 SNS를 달궜습니다. 저희 어머니 먼저 저한테 보내줬고요. 또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보내줘서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배우 정우성부터 비,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 등 스타들도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인증샷을 올리면 당첨금을 주는 이색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이렇게 투표 인증샷을 찍었는데요. 투표한 사진만 올리면 최고 500만 원에 당첨될 수 있는 국민투표 로또에 응모해봤습니다. 지난 선거 때 모인 후원금 1,100여만 원 가운데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주는데 24만 명 정도가 응모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투표 인증샷이 단순히 투표 독려 차원을 넘어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들뜨는 전국 단위 선거는 이 기업에 좋은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많은 기업이 톡톡 튀는 투표 독려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소 휴일이면 7살, 4살 배기 두 딸과 함께 집 근처 놀이공원을 자주 찾았던 김성윤 씨 부부. 오늘은 집 근처에서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투표소 표지판을 배경으로 촬영한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제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곳은 인근의 한 대형 수족관. 이곳은 매 시간 집계되는 투표율에 따라 표값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줍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 기준으로 50%를 넘어서서 저희 투표 할인율도 50%를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도 행사하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오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투표 인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맥주집과 영화관, 치킨집 등 다양합니다. 투표용지 모양의 주문서까지 만들어 재미를 주는 피자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투표라는 플랫폼에 제품의 이미지를 얹어가지고서 홍보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마케팅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투표도 독려하고 홍보도 하는 일석이조의 투표 독려 마케팅은 기업의 선거일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